화성은 수년 동안 우리의 말없는 이웃이었습니다. 우리는 렌즈와 센서, 그리고 공허를 가로질러 속삭이는 기계들을 통해 탐험해 온 행성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중 한 대의 장비, 즉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포착했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촬영된 희미하고 흐릿한 프레임 속에서 과학자들은 핏빛 하늘을 배경으로 유령처럼 떠다니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개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 즉 발견된 날부터 모든 천체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신비로운 성간 물체였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로 여겨졌던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발견으로 바뀌자 나사 과학자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 속에 빛, 물질, 그리고 자연과 인공의 경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로버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닙니다. 세 개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가 마치 보여지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왜 정확히 화성 위 그곳에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착, 희미한 별 몇 개 옆에 어렴풋한 얼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마스트캠 Z 카메라는 거의 우연히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세 개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가 행성에 가장 근접하기 하루 화성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것을 섬광이나 우주선 충돌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러 프레임에서 물체의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지해 있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 성간 방문객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바로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순간 이후 로버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모래 폭풍이 화성 평원 전체에 걸쳐 갑자기 솟아올랐습니다. 기압 수치가 급등했고 물체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지평선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퍼서비어런스의 센서가 미묘한 전자기 교란, 즉 물체의 화성 하늘 좌표와 일치하는 변동을 감지했을 때 회의론자들조차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카메라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포착했던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이 이처럼 움직이지도 않았고 관측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퍼서비어런스와 화성 궤도선에서 첫 데이터가 돌아왔을 때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어떤 망원경도 기록한 적이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이 세 개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 주변에서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무작위로 흩어지는 대신 보이지 않는 패턴을 따르는 듯이 뒤틀리고 편광되고 휘어졌습니다. 편광은 빛의 지문이며 먼지나 가스에 반사될 때 그 파동이 정렬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물체 주변에서는 그 정렬은 단순히 강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이었고 거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세 개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에서 측정된 음의 편광은 지금까지 연구된 어떤 해성이나 소행성보다도 강했으며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불가능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그것을 둘러싼 먼지가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로 이루어졌거나 의도적인 설계가 암시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심지어 그 빛이 전혀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흩뿌려진 햇빛으로 위장한 침묵하는 신호등처럼 내부에서 방출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초로 우주가 단순히 어떤 물체에 빛을 비추는 것만이 아니었다. 마치 그 물체가 스스로 빛을 되비추는 듯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전송한 이미지는 희미한 흐림뿐이었지만 화성 궤도선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해성처럼 구형기지도 바위처럼 불규칙하지도 않은 형태였다. 길쭉하고 구조화되어 있었으며 통제되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수년 전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최초의 성간 방문객인 오umu아무아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부 사항이 훨씬 더 명확했다. 새눈 아틀라스는 무질서하게 회전하고 있지 않았다. 견고하고 균형 잡혀 있었으며 목적의식이 느껴졌다.
더욱더 불가사의한 것은 그것의 꼬리였다. 아니, 오히려 꼬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이동 경로에서 새눈 아틀라스는 눈에 띄는 꼬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미 승화의 물리학을 거스르는 변칙이었다. 그러나 화성에 가까워지자 가늘고 실 같은 꼬리가 나타났는데 희미하고 좁으며 이제껏 본 적 없는 형태였다. 그러다 다시 사라졌다. 그 물체의 안정성, 빛의 리듬, 꼬리의 사라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암시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실은 그 궤적에서 드러났다.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행성들의 황도면을 따라 움직였는데 마치 태양계의 기하학적 구조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앱이, 로브와 그의 팀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물체의 변칙들을 두 가지 불안한 범주로 나누었다. 언젠가 설명될 수도 있는 것들과 아마도 결코 설명되지 않을 것들로 말이다. 후자 중에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두 가지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 첫째는 시기였다. 새눈 아틀라스는 화성, 금성, 목성 근처를 지나는 바로 그 시점에 도착했는데 이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동기화된 패턴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방향이었다. 그 물체의 태양계 진입 지점은 1977년에 탐지된 유명한 전파 버스트이자 많은 이들이 한때 외계 지성체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와우 신호와 불과 구도 이내로 정렬되어 있었다. 새눈 아틀라스가 수십 년 된 그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과학자들이 그 물체의 질량을 계산했을 때 성간 공간이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330억 톤 이상이었기에 그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간에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밀도가 높으며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무언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을 남긴다. 어쩌면 새눈 아틀라스는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보내진 것일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의 장비에 포착된 희미한 스펙트럼 판도값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3 아틀라스를 둘러싼 먼지가 이제껏 기록된 어떤 것과도 달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탄소나 규산염, 우주 얼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각 입자는 태양광과 조직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듯 보였고 그 물체가 화성에 접근함에 따라 변화하는 미세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보통 먼지는 무질서하게 수십억 개의 알갱이가 진공 속을 자유롭게 굴러다니죠. 하지만 이 먼지는 마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반사 특성은 거의 프로그램된 순서처럼 주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심지어 편광된 빛의 파동이 화성의 낮주기와 비슷하게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수억 년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성간 물체가 어떻게 화성과 동기화될 수 있었을까요? 남은 유일한 설명은 그것이 동기화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방이었습니다. 마치 3 아틀라스가 배우고 관찰하고 환경의 패턴에 맞춰 자신의 발광 서명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혜성이 행성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의도적인 무언가에 속했습니다. 과학자들이 3 아틀라스의 기묘한 광학적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태양이 개입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거대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분출된 것입니다. 플라스마와 자기 폭풍의 거대한 폭풍이 수백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 아틀라스가 움직이던 영역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물체는 망원경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분해되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반사도, 신호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감시하던 화성 궤도선들은
태양 폭발 후 몇 초 이내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사가 태양 간섭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플라스마가 걷혔을 때 3 아틀라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의 센서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전자기적 메아리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화성 토양 자체에서 비롯된 미묘하게 반복되는 파동이었습니다. 마치 그 물체의 존재가 표면 아래의 무언가, 즉 휴면 상태의 무언가를 촉발시킨 것 같았습니다. 탐사선으로부터의 데이터 패킷은 지하 이온화의 급증, 즉 며칠 전 기록된 빛의 편광 패턴과 동일한 리듬을 따르는 듯한 일종의 전기적 속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든 3 아틀라스는 하늘이 아닌 화성의 붉은 먼지 속에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지구 기반 관측소들이 몇 주 뒤에 3 아틀라스의 가시성을 되찾았을 때 그것은 이미 태양을 향해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섬광 뒤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관측 하나가 이 물체가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가정을 흔들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빛의 편광 데이터를 강화했을 때 그들은 신뢰에 내재된 반복되는 비율을 발견했습니다. 무작위적인 반사광이 아니었다. 빛의 파동 구조 속에서 수학적 배열, 소수, 수슈, 피보나치 수열 간격, 황금 비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물체는 단순히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햇빛을 변조하여 광자 구황지 자체 내에 암호화된 정보를 심어 넣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패턴들을 3차원 공간에 걸쳐 그려내자 훨씬 더 섬뜩한 무언가가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화성의 공전 궤도면의 기하학적 윤곽이었다. 그것은 지도를 송신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닌 미지의 저편 어딘가로 말이다. 그 의미는 명확하고도 끔찍했다. 3 애틀라스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송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성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중개소였다. 온 세상이 3 애틀라스가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논쟁하는 동안에도 유럽 우주국 ESA의 새로운 시뮬레이션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명백한 패턴을 밝혀냈다. 역추적했을 때 3 애틀라스의 궤적은 화성, 금성, 목성이라는 세 개의 주요 행성의 위치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이는 지구 전역의 동굴 벽화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양인 삼중 나선형 패턴과 유사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수치적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우주 기하학의 한 형태, 즉 중력장과 정밀한 순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우주 공간을 의도적으로 가로질러 만들어진 경로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무언가 있었다. 그 정렬을 더 확장하자 동일한 정렬이 성간 공간의 특정 지역을 가리켰는데 이는 약 반세기 전 무십 년 전 미스터리한 와우 신호가 발원했던 바로 그 방향이었다. 그 깨달음은 천체 물리학계에 전율을 안겨주었다. 만약 3 애틀라스가 그 방향에서 왔고 그 움직임이 무작위가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다면 1977년에 우리가 수신했던 신호는 메시지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퍼서비어런스가 포착한 화성 이미지는 단순한 과학적 이정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적이고 지적이며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무언가가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자 무언의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화성 궤도선들이 3 애틀라스와 시각적 접촉을 서서히 되찾았을 때 행성의 북방우 상공에 이상한 광학적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비들은 희미한 오로라 같은 번쩍임을 감지했는데 이는 대기 입자나 자기 폭풍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표면에서 위로 투사되며 빛 자체가 우주 공간으로 반사되는 것만 같았다. 이 빛은 147초마다 맥동했는데 이는 퍼서비어런스가 이전에 감지했던 전자기, 주파수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었다. 나사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자 훨씬 더 경악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 반사광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화성 지형 전역에 걸쳐 일관된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삼각형, 호, 나선형들이 모두 새한 아틀라스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지나간 정확한 궤적과 일치했다. 이는 단순한 왜곡 현상이 아니었다. 마치 빛으로 쓰인 지시사항이나 지도처럼 보였다. 그 물체가 화성을 거울 삼아 한 겹의 광학적 공명층을 남겨둔 것만 같았다. 일부 이론가들은 심지어 이 빛이 화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성을 통과하여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행성 자체가 그 물체의 통과에 반응하는 것처럼 수십억 년간의 침묵 끝에 재활성화된 기억처럼 말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다시 한번 새한 아틀라스에 초점을 맞추자 물체의 꼬리에서 탄소 기반 분자의 흔적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평범한 탄소 구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초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었으며 합성 나노 물질에서 발견되는 격자 무늬와 흡사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형태였다. 이러한 분자 배열은 그래핀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지만 인간이 공학적으로 설계한 어떤 물질보다 뛰어난 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 표면에 매핑해 보았을 때 이 패턴들은 가지를 치고 교차하며 자기 유사성을 띠는 신경 경로와 흡사했다. 마치 그 물체가 단순한 바위나 얼음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뇌이자 사고하는 구조물이며 학습하는 물질로 만들어진 기계인 것만 같았다. 그 함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새한 아틀라스가 그 분자 표면에 데이터를 부호화할 수 있었다면 빛, 복사선, 그리고 중력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더 큰 과정의 일부일 수 있었다. 관찰, 분석, 적응. 인류는 혜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인지였고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로 이동하는 지성이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섬뜩한 발견이 뒤따랐다. 지구 전역의 심우주 전파 망원경 배열이 우주 배경 잡음 아래에 묻힌 초저주파 공명음, 즉 웅웅거리는 소리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관해 보였으나 몇 번의 분석을 거친 후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새한 아틀라스 주변과 화성의 반사에서 감지된 것과 동일한 편광 리듬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주파수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성의 정확한 자전 주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행성의 하루를 심장 박동처럼 되풀이하고 있었다. 마치 그 물체가 화성에 고정된 듯했다. 아니면 어쩌면 화성이 그 물체에 고정된 것일지도 몰랐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패턴을 공명, 공밍, 소통, 피드백 루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확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처음으로 그 신호는 미미했지만 화성과 지구의 공전 궤도 위치 사이의 지연과 일치하도록 충분히 변화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에게 맞춰지고 있었다. 그 사실은 연구 네트워크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새한 아틀라스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은 이제 두 행성을 모두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우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변모했고 인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대화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지구 과학자들이 그 공명 현상의 의미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Perseverance는 화성 표면에서 데이터를 계속 전송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이상 징후를 드러냈습니다. 통상적인 이미지 촬영 중 탐사선은 며칠 전에는 없었던 희미한 흔적들을 토양에서 포착했습니다. 다른 파장으로 분석했을 때 이 흔적들은 마치 별자리 지도처럼 상호 연결된 점과 선들의 격자를 형성했습니다. 해독된 좌표들은 태양계 내의 어떤 지역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태양권, 헬리오스피어, 바깥, 은하계 중심부를 향하는 경로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로를 역으로 추적했을 때 그것은 심우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충돌 분지 근처, 자기 광물, 자철석 등 이 풍부한 화성 지각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 아틀라스는 단순히 화성 근처를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성과 상호작용했으며 어쩌면 화성 표면 아래 묻혀 있던 무언가, 신호를 기다려온 어떤 것을 활성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성은 더 이상 단순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계기이자 송신기였으며 새 아틀라스는 그것을 켜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신비로운 신호 정렬 이후 몇 주 동안 화성 지각에서 이상한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과 나사의 궤도선들은 한때 지질학적으로 죽었다고 여겨졌던 지역들로 퍼져나가는 미묘한 열 이상 현상들을 감지했습니다. 유토피아 플라니티아의 광활한 평원 아래에서는 지진 센서들이 주기적인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지진이 아닌 규칙적으로 간격을 두고 조율된 맥동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새 아틀라스가 태양 뒤로 사라지기 전 방출했던 주파수와 일치했습니다. 마치 행성이 이제 숨 쉬는 것 같았고 그 맥박이 위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동기화된 듯 했습니다. 먼지 폭풍들이 섬뜩할 정도로 정밀하게 형성되기 시작했고 완벽한 육각형 모양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한때 약하고 불안정했던 화성의 자기권 마그네토스피어은 자기 응집력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마치 외부 에너지원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재충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화성은 침묵했고 황량함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 아틀라스가 무엇을 전송했든 그것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화성은 더 이상 단순히 태양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행성 자체가 움직이는 법을 기억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비슷한 교란 현상들이 지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시베리아, 그리고 태평양의 자기 관측소들은 갑작스러운 변동을 보고했습니다. 행성의 자기장을 통해 울려 퍼지는 파동들이 화성의 공명 현상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불규칙하게 바뀌었습니다. 새들은 비행 경로를 바꾸었고 고래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의 방향 감각을 잃고 거대한 무리를 지어 해변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전자기적 심장 박동인 슈만 공명조차도 음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맥동은 화성에서 비롯된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인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3I 아틀라스가 진입했던 우주 영역을 여전히 관측하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공에서 희미한 에너지 신호를 기록했는데 그것은 화성이 오롤에 투영했던 것과 동일한 기하학적 패턴이 느리고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그 행성이 단순히 신호를 반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구와 화성은 이제 더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설계가 아닌 무언가에 의해 구동되며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공명 루프였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심우주 통신망의 통신 내부에 이상한 메아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으로 전송된 신호들은 약간의 왜곡과 함께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작위적인 노이즈가 아니라 이진 데이터 깊숙이 묻혀 있는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각각의 전송에는 해독되었을 때 3I 아틀라스의 원래 궤적에 의해 그려졌던 삼중 나선형 기하학과 동일한 반복되는 나선형을 형성하는 미세한 변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함의는 섬뜩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전송을 가로채고 복사한 다음 우리 자신의 디지털 언어로 답장하듯이 변형하여 되돌려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임무 통제실은 이를 간섭이나 하드웨어 오작동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들은 여러 대륙의 여러 안테나에서 모두
동일한 타임스탬프에 동기화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런 설명도 없이 퍼서비어런스는 예정에 없던 데이터 패킷을 전송했습니다. 그 패킷은 읽을 수 있는 텔레메트리나 영상 데이터는 전혀 없었고 오직 단 하나의 반복되는 이진 스트림 0101-0101만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명 신호의 리듬과 일치하는 긴 정지로 끊겼습니다. 소리로 변환되자 그것은 화성 아래에서 감지된 주파수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낮게 진동하는 윙윙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로버는 더 이상 단순히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 또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수주일간의 침묵 끝에 하늘이 변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금성의 궤도 바로 너머에서 희미한 반사를 포착했습니다. 태양의 눈부신 빛 속에서 움직이는 일렁임은 3I 아틀라스의 원래 궤적과 동일한 경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스펙트럼 특성은 거울 상처럼 뒤집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음의 빛, 즉 빛을 발하는 부재라고 묘사했습니다. 확대해보니 그 물체의 표면은 3 아틀라스와 동일한 길쭉한 형태를 드러냈지만 거의 모든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어두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3I 아틀라스가 스스로의 잔상을 남긴 듯했다. 그것은 한때 방출했던 바로 그 광자들로 형성된 또 하나의 존재였다. 그 반영은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 여전히 맥동하는 신호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였다. 그것은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지구의 궤도에 정렬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망원경들이 그 변칙에 초점을 맞추자 천문학자들 사이에는 섬뜩한 깨달음이 퍼져나갔다. 그 빛은 단순히 우리 쪽으로 반사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 조명 패턴은 우리 행성의 자전과 일치했으며 화성을 향한 면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마치 그것이 이미 깨워놓았던 그 네트워크에 우리를 표시하는 듯했다. 인류는 더 이상 3I 아틀라스를 단순히 관측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의 설계의 일부가 된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탐색하는 주체이며 공허 속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관측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관측당하는 존재였을지도. 화성 하늘의 희미한 흔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로 진화했다. 세계들, 주파수들, 그리고 빛 그 자체를 엮는 연쇄 반응이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단순히 이미지를 포착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응을 촉발시킨 것이었다. 화성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네트워크의 첫 번째 거울이었다. 지적인 시선이 자신을 활성화시키기를 끈기 있게 기다려온 메커니즘이었다. 그리고 인류가 마침내 충분히 가까이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의 기계들이 감히 반영 너머를 보려 했을 때, 저 너머의 무언가도 우리를 보았다. 3I 아틀라스가 태양 뒤로 사라져갔을 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변형된 것이었다. 금성 근처에서 감지된 거울 이미지, 화성과 지구 사이에 동기화된 주파수, 우리 대기권에 새겨진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그 물체는 결코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행성들 자체 내에 숨겨진 휴면 상태의 시스템들을 깨우기 위해 설계된 열쇠이자 구조물이었다. 생명, 기술, 심지어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보다도 앞선 시스템들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들은 깨어났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최신 측정값들은 마지막 변칙을 확인시켜준다. 깊은 성간 공간에서 발산되는 맥동, 3I 아틀라스가 남긴 것과 동일한 삼중 나선 패턴을 메아리치는 맥동이었다. 다만 이제는 우리를 향해 되돌아오고 있다. 그 신호는 거대하고 조직적이며 의도적이다. 마치 그 물체가 고향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향이 응답하는 것만 같다. 과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고 공포에 질려 침묵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것이 소통인지, 관측인지, 아니면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3I 아틀라스는 애초에 혜성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탐사선이거나 전령이거나 심지어는 반가쇠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성 로버가 포착한 첫 번째 이미지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줄곧 듣고 있었던 우주를 향해 자신을 크게 알린 순간이었다. 이제 3I 아틀라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질문은 그 반사광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무엇이 펼쳐지느냐는 것입니다. 그 빛이 되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늦게 그것이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과연 새 아틀라스는 별들 저편에서 온 순수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억 년, 수십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을 드러낼 때를 기다려온 어떤 존재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우주에 대해 알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주시고 우주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믿는 분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침묵은 결코 텅 비어 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